고구마와 건빵의 공통점은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엄청난 목막힘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실제 한국 전쟁에서도 건빵을 급히 먹다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물 마시러 갔다 적군의 표적이 된 것이죠. 전쟁의 아픔이 녹아있는 전투식량. 오늘의 주제, 건빵입니다. 수분 6% 이하, 먹는 순간 입안에 침이 싹 깔리는 느낌. 건빵은 서양의 비스킷에서 유래했는데요. 라틴어로 비스코투스, 2번 구웠다는 뜻입니다. 바싹 구워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건빵은 오래 보존할 수 있었는데요. 주로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과 군인들을 위한 식량이었습니다. 로마군의 부켈름, 미군의 하드텍, 영국의 쉽비스킷 등 건빵은 이름과 형태는 다르지만 고대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존재한 역사적인 식품입니다. 우리나라 건빵은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인데요. 커다란 서양식 건빵을 이렇게 개량한 건 일본입니다. 19세기 말 개화기의 일본, 다양한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는데요. 그중 건빵도 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기 수많은 내전으로 혼란스러웠던 일본은 전투 식량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연구에 집중. 한 차례 전쟁을 치를 때마다 더 맛있게, 더 간편하게 건빵을 개선해 갑니다. 오늘날 같은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건빵이 완성된 건 1931년 일본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던 때입니다. 건빵을 뜯었을 때 없으면 서운한 건빵의 로망 별사탕도 바로 이때쯤 첨가됐어요. 별사탕의 고향은 포르투갈, 과일에 설탕 코팅을 입힌 콘페이투가 원조입니다. 유럽에서도 귀족들만 먹을 수 있던 고급 디저트였는데요. 별사탕 제조법을 알면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달달한 별사탕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데요. 건빵 속 별사탕은 물 없이도 퍽퍽한 건빵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배려였습니다. 또한 순수 설탕으로 이루어져 우리 몸에 바로 흡수, 비상시 최고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죠. 여기서 잠깐! 별사탕이 정력 감퇴제라는 설이 있었는데요. 별사탕 가운데 콕 박혀있던 작은 알갱이. 선임들은 신병이 들어오면 사랑을 잊게 하려고 넣은 정력 감퇴제다 라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알갱이의 정체는 좁쌀입니다. 당시 별사탕은 눈을 굴리는 원리로 만들었습니다. 좁쌀을 중심으로 설탕이 달라붙는 방식인데 기술이 발달한 요즘엔 설탕만으로 충분히 별사탕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군대에 건빵이 보급된 건 6.25 전쟁 이후인데요. 전쟁 당시 건빵이 보급되기는 했지만 국군의 주요 전투 식량은 주먹밥이었습니다.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죠. 일본에서 제과제빵을 배운 기술자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도 건빵을 생산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가볍고 든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건빵은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죠. 기니를 대신할 만큼 포만감이 높아 등산, 낚시 필수품으로 떠오른 건 물론이고 한때 건빵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기도 했어요. 100g당 평균 400kcal. 칼로리가 높진 않지만 언제나 중요한 건 적당량을 섭취하는 거겠죠? 2010년 이후 군용 건빵은 쌀가루로 만든 쌀 건빵인데요. 그래서인지 추억의 맛, 보리 건빵의 인기가 꾸준합니다. 발효 과정을 거친 보리 건빵. 고소한 맛은 그대로 텁텁하지 않고 담백한 맛을 자랑합니다. 국민 여동생 아이유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인 건빵. 요즘 군대에서는 건빵도 그냥 먹는 법이 없습니다. 건빵과 별사탕을 부셔서 우유를 넣어 먹는 건플레이크, 다양한 잼을 넣어 구운 컵케이크, 맛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빵 튀김. 신세대 장병들 손에서 힙한 간식으로 끊임없이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참혹하지만 때론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이뤄내기도 합니다. 건빵을 비롯한 파스타와 통조림 역시 전쟁 때문에 만들어졌죠. 바이러스와 전쟁이 한창인 요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생각해보며 H2O 여기서 인사드릴게요.